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양 가는 물길 나들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소위 인터체인지에 해당되는 장소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조선시대의 도읍이었던 이 한양으로 들어가는 길들 중에서 바로 이 물길에 해당되는 것이 서해 바다로부터 유입돼 들어오는 바로 물길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곳 중에서도 바로 이 양화나루 일대가 서울로 들어가는 중요한 물길 나들목으로서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서해바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서해바다 지역에는 많은 하천들이 유입이 되어서 예성강, 임진강부터 시작해서 한탄강, 한강 등 많은 하천들이 이렇게 유입돼서 나가는 이런 하천의 이 바다로 나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바닷물이 밀물 때에는 역류에 올라와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심에 있는 이 조강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예성강, 임진강, 한강 또 이 통진과 강화 사이에 염하강이라고 불렸었던 하천들이 이렇게 하천 같은 바다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 조강이 당시 물길의 아주 중요한 교통로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로타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보니까 한강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조강에서 행주산성을 거쳐서 염창목, 선유봉, 장효들을 거쳐서 마포로 이뤄가는 이러한 물길이 대단히 발달했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한강 하류 지역이 소위 감조하천으로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조속의 영향을 받아서 하천이 연안 해역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까지 바다의 조류가 올라와서 소위 한강의 수하, 아랫강 상권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자를 실은 시선배라고 대표되는 이런 배들이 염창, 선유들을 거쳐서 이렇게 한강을 거쳐 서울 가까이로 들어오는 이런 물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조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강화와 이 김포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이에 또 염하라고 하는 마치 하천 같은 바닷물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강화도가 이 고가도와 강화도가 합쳐지는 이런 간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강화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조강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하천과 바닷물이 만나는 인터체인지 나들목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었던 병인 양요 당시에도 바로 이 염화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양화나루까지 이렇게 저 올라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의 침입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염화를 거쳐서 월곶진 일대에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왔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바로 이들이 저 올라왔었던 그 장소가 오늘날의 절두산 순교성지가 있는 양화나루 지역이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양화나루가 있었던 이 지역은 그런 의미에서 이 1860년대까지도 이 지역이 중요한 소위 한강 물길의 나들목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이어서 1965년도에 제2한강교가 개통되게 되었었던 이유도 결국 이러한 원래 양화나루가 갖고 있었던 그 기능을 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한강 하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배가 운항될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쓸 수 없는 이런 강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연미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 앞에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요. 이 정자에서 바라다 보이는 것이 바로 이북의 황해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다는 누구도 배를 운항하지 못하는 이러한 금기시된 바로 한강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일찍이 연미조범이라고 하는 시에서 읊고 있었던 바로 이 연미정 앞에 천척의 배가
물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번화했었던 옛 모습은 이 식기 속에서만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참목을 올라서니 선유병에 비추느라고 늘 이렇게 시선 뺀 노래를 부르면서 오르락거렸었던 물길은 이제는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나 복원이 될런지 이 물길의 흔적은 하나의 역사 속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물길이 환기를 뛸 때만 하더라도 한강을 거슬러 들어온 배들이 물자나 사람이 도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바로 이 양화진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인천 강화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 선유산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해당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들꽃 눈처럼 장관을 이루는 영하나루라고 불렸었던 것이고요. 이 선유산, 선유봉 쪽에서 잠두봉 방향으로 이렇게 나룻배를 타고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잠두봉 일대를 가을두라고 이렇게 불러오기도 했었으니 이 가을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들목, 들머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서 대동여지도의 경조 오부도에서도 이 선유봉과 망원정 사이에 있는 양화나루를 거치게 되면 이 길을 거쳐서 도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교리를 거쳐서 신촌을 거쳐서 하는 중요한 길목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합정동 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지금 양평동 지역은 예전에는 다 같은 이름인 양화리로서 나루터이자 중요한 물길 나들목의 기능을 했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포 쪽에서 보게 되면 와우산 자락 아래에 이렇게 마치 누에가 머리를 든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었던 잠두봉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던 양화나루터. 이 양화진은 아현을 거쳐서 서대문이나 서소문, 남대문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양화나루를 나들목이라고 부를만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바로 이 붉은 선들이 당시 서울 도읍으로 들어가던 그런 길목 교통로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 양화나루는 잠두봉 일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머리 잠두봉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절두산이라는 명칭으로 조금 끔찍한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만 원래 이 가을두라고 하는 것이 이두식 표현으로 들머리, 갈머리라는 의미로 오늘날의 인터체인지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결국 한강이 물길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 지금은 유람선 선착장이 잠두봉 선착장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옛 양화나루의 번영을 어떤 영화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소위 철교와 다리 사이에 막혔고요. 앞으로는 강변북로가 놓여서 더 이상 배가 다닐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자리에 잠두봉 자리에는 순교 성지로서의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고요. 다만 표지석이 예전의 양화나루의 번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바라보는 잠두봉의 모습이 되겠고요. 여전히 바로 이곳이 갖고 있었던 이런 나들목의 기능을 양화대교 북단의 교차로들이 그 기능을 이어가서 오늘날 그 가까이 홍대가 소위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꿈꾸는 다문화 복합 컬처의 중심을 이루게 된 것 또한 일찍이 바로 이 양화나루가 갖고 있었던 서울 도심으로 가는 나들목의 기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도심으로 가는 나들목의 기능을 했었던 양화나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